내 나이 70을 훌쩍 넘기고 나니 주변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것은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개미처럼 살다가 노후의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신 어르신들의 눈물 섞인 한탄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년의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 부모 중 무려 70% 이상이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를 모른 척 하겠냐라며 자식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냉혹한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엄마, 아빠, 요새 사업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아이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라는 자식의 넋두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하나 남은 집을 팔아 보태줄까? 평생 모은 쌈짓돈을 건넬까?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안 주면 자식 가슴에 한이 맺힐 것 같고 주자니 내 앞날이 캄캄해져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흔들리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뼈에 새기듯 들으셔야 합니다. 조선시대 고전 문헌과 수많은 현대의 비극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내 노후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면 부모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식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쓸쓸한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나 아무도 찾지 않는 독거노인의 단칸방으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노년의 눈물 흘리지 않고 자식에게도 대접받으며 당당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무조건 감춰야 할 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 노후의 명주를 스스로 지키는 강력한 마음의 방패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당당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처방전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해 전 경상도에서 자그마한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이순자 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 된 순자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자식 바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힘겹게 식당을 하며 금쪽 같은 외아들을 서울에 있는 명문대까지 졸업시켰지요.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참한 며느리를 맞아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가게 접고 서울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감언이설에 순자 씨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게와 아파트를 처분하니 딱 7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아들의 서울 아파트 중도금과 사업 자금으로 전부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2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어지자 집안에서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주던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손주를 돌보는 일은 당연한 식모살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거실에서 며느리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순자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저 방에 계셔야 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 가슴이 무너져 내린 순자 씨는 결국 내가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살련다라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에 쥔 재산이 없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경기도 외곽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미안하다며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은 1년이 지나자 뚝 끊겼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차가운 월세방 바닥에 누워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을 다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남은 것은 깊은 배신감과 지독한 노후 빈곤뿐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자식을 믿은 죄밖에 없는 그녀가 놓친 3가지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노후의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감춰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통장 잔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은연중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무리해서 차를 바꿔도 도와주시겠지.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내 사업이 살 텐데라는 탐욕의 싹이 자식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은 악착같이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마약과 같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있다고 믿는 순간 자식의 자립심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오랜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먼저 물려주는 부모는 옷을 모두 벗고 부는 엄동설안의 밤거리로 나서는 것과 같다. 내 주머니의 무게가 내 노후의 목소리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 자식 앞에서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먹고 살 돈밖에 없다. 빚은 없지만 너희들 도와줄 여유는 단 한 푼도 없다라며 엄살을 부리셔야 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땅이 몇 평이 있는지 자식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도둑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베일에 쌓여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나한테 뭘 남겨주실지 모른다는 실말 같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있을 때 효도도 유지되는 것이 서글프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 주머니를 철저히 닫고 채우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고 내 목숨줄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무조건 감춰야 할 것은 내 몸의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인 나약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매일같이 어구삭신이야.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라며 징징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부모가 늘 아프고 약한 소리를 하면 처음 한두 번은 자식들도 걱정하며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1년, 2년 반복되면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아프다는 소리만 들리면 자식들은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강인함에서 나온다. 내 몸의 고통을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 스스로 다스릴 때 비로소 자식과 타인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무릎이 시리고 가슴이 허전해도 자식 앞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 요즘 친구들이랑 운동하느라 바쁘다. 혼자 있으니까 세상 편하고 좋다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큰 산 같은 부모를 원하지
자신들의 어깨에 얹어지는 무거운 바위 같은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하고 건강하게 내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부모를 찾아와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더 자주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내 아픔은 의사에게 말하고 내 외로움은 취미 생활과 마음 공부로 달래십시오.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멋진 인생의 선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식에게 무조건 감춰야 할 것은 자식 부부의 허물과 며느리, 사위에 대한 서운한 감정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가 늦게 오거나 사위가 무심하게 굴면 가슴속에 서운함이 응어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참지 못하고 내 자식에게 내 처는 왜 양가 부모 대접을 그렇게 하냐, 내 남편은 어쩜 그렇게 싹수가 없냐라며 며느리와 사위의 흉을 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손으로 자식의 가정에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죄송해요, 엄마라고 하던 자식도 집으로 돌아가면 제 배우자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속상하시다잖아. 부부 싸움이 시작되면 그 화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맞습니다. 고스란히 시어머니, 장인어른인 당신에게 이간질하는 노인네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인 며느리와 사위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사소한 허물은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서운한 점이 있다면 자식을 거치지 말고 차라리 대화로 부드럽게 풀거나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선 왕조의 지혜로운 대비들은 궁중의 평화를 위해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3년 고개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자식 부부의 일에는 철저하게 방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돈을 어떻게 쓰든 간섭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라며 한 걸음 물러나 계십시오. 며느리와 사위의 흉을 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당신은 품격 있는 어른이 아니라 사나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장인이 되어 자식 집안의 출입금지 명단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노년의 황금률은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3가지 지혜를 들으시니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몸과 마음의 나약함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들의 삶에 감정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평생을 부모라는 이름의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서,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안함의 족쇄를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낸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신 분입니다. 이제 남은 30년의 인생은 자식을 위한 보조 연기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생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몸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며 내 마음이 넓어야 온 가족이 모이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비참하게 요양원으로 밀려나는 슬픈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재산과 건강을 철저히 지키며 100세까지 당당하게 대접받는 품격 있는 황제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오늘 당신이 자식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자식에게 다 퍼주었다가 후회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철저한 노후 관리로 자식들과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자신만의 귀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부모들에게 커다란 깨달음과 구원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노년을 가장 눈부시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인생의 명처방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홀로 서서 가장 찬란한 황혼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십시오.